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컨프레 다 받으셨죠? 예. 예. 여기에 이제 생명의 원천 단전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천이라는 것은 이제 효소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오늘은 원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소는 호흡이고, 원천은 효소고, 이게 물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위에다가 원소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네. 이거 이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에 111개의 원소가 있다고 과학자가 밝혔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기체 원소가 22개, 액체 원소가 59개, 그리고 고체가 3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체 원소 22개 중에 4개의 원소가 우리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인체에서는 비금속 원소 11, 금속 원소 23, 그래서 34원소가 미네랄과 효소를 생산해 가지고서로 뼈를 만드는 원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뼈를 만들면서로 이게 효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음과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과 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소멸돼 버려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만 혼자 살면은 결국 소멸되죠. 남자도 혼자만 살면은 소멸되죠. 그래서 음양이 합쳐져야, 그래야지 종족이 번식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 이런 이치에서 우리 몸 하나 속에도 음이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과 또 양이라고 하는 기의 작용, 이 두 가지가 작용함으로써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전호흡이에요. 80년대, 90년대 시내 이렇게 나가보면은 단학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기수련을 하는데요. 그러면 기수련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리가 들어 마시는 호흡을 단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배꼽 밑에 단전까지. 네. 그 단전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불굴 단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붓다는 것은 불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따뜻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말할 때 그 붉은 단자를 쓴 거죠. 그리고 밭전자를 보면은 이 밭전자를 이렇게 이제 파자를 한다고 그래요. 한문에 파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허틀어 놓고 파자를 해보면은 입구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의 원소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들어 마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냥 단전, 그럼 단전 호흡하면은 숨을 단전까지 내려 쉬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을 하지. 그러면 우리 몸의 단전까지 내려오는 4개의 기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몸을 건강해 하는 것은 첫째적인 조건이에요. 누구나 장수하고 싶어 하지 일찍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장수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숨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가슴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쉬어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단전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단전까지 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까지만 내려오고 헐떡거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전까지 내려간 기체는 10%도 안 돼요. 우리가 100분율로 봤을 때 10%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호흡을 왜 깊이 해가지고 단전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는 본인들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듣고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음식과 호흡, 그러니까 음식은 음이죠. 물질이니까. 호흡은 기체니까 양이죠. 그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자, 음식도 평생 먹어야 되고 호흡도 평생을 해야 돼요. 여기 평생 호흡 안 하실 분 있나요?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우리 몸에 그 사원소 기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작용.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보낸다고 했어요. 또 식물은 탄산가스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보낸다고 했어요. 이것도 음양의 작용이죠. 식물과 동물은 음양의 작용이죠. 네. 서로 교환작용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소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산소와 탄산가스를 우리는 가스를, 기체를 갖다 가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탄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소와 질소가 있어요. 농촌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질소 비료 이런 거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비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질소 성분은 모든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씨를 심어가지고 이 씨가 성장을 해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데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질소고, 수소라는 것은 물을 만드는 원료예요. 물. 그래서 수소의 기호가 H로 되어 있죠. H로. 그리고 산소는 O로 되어 있죠. 그 원소의 기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2개를 산소 하나와 결합해가지고 서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거면 폐에서 합니다. 폐에서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잎에서로 영양소를 만들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탄소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비장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런 인체의 신비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자고 하면 그냥 7, 80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고전 의학 중에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43,200여일이라고 했어요. 43,200여일을 계산해 보면은 119살 이 정도 나이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20년의 수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거 받아야죠.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우리가 슈퍼나 어떤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을 덜 받았어.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럼 영수증을 가져가 가지고서 보여주고 1,000원을 받아와요. 분명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수명을 120년을 줬는데 왜 80만 살고 그냥 갔네요. 40을 받아와야 돼. 그 받는데 누가 가요? 내가 가야지. 부인이 갈 수도 없고 남편이 갈 수도 없어요. 내가 가서 받아와야 돼. 지금부터 우리 그 사원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호흡을 쉬게 천천히 들여 마시면 단전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심장 방광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심장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한만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끌어내려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한두 번에 해결 안 해요. 근데 심장 방광이 강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이면 그냥 내려와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콩팥에서 단전에 내려온 그 호흡을 콩팥에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전으로 들어온 공기의 사원소 중에 콩팥에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가지고 수소를 폐로 보냅니다. 계속 폐로 보내요. 또 질소는 간으로 계속 보냅니다. 또 탄소는 비장으로 계속 보내고 산소는 심장으로 보냅니다. 계속 보내주죠. 그랬을 때 수소에서는 폐장에서는 수소를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둘을 잡고 들어오는 호흡 중에서 공기 하나를 잡아가지고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폐에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골수로 보냅니다. 자, 골수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에 그 골수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네. 그 골수로 보내는데 그 골수로 들어가면은 나올 적에는 뭘로 나와요? 혈액으로 나와요. 나올 적에 혈액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생산해야 순환작용이 빠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혈액이 부족하면 순환작용이 늦어지죠. 그래서 폐에서로 이 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데, 자, 폐가 병이 났다. 또 폐가 이상이 생겼다면 폐에 물이 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폐에 물이 차요. 왜 그래요? 순환하는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걸 뚫어주들 안 해요. 뚫어주들 않고 그 물을 빼버려 그냥. 그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뚫어주는 역할이 뭐예요? 호흡을 깊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평생 호흡을 깊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소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간이라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큰 장부인데 간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많아요. 모든 물질이 들어오면은 해도 그래요. 또 영양소를 저장을 해요. 심장에서 혈액이 넘치면은 그거를 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려주는 역할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포에서는 간에서는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세포를 만들어요. 세포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언제 만들까요? 우리가 잠자는 밤에 간에서는 우리 몸을 전부 청소를 해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대식세포. 그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의 세포가 평생 사는 세포는 없어요. 계속 뭐 몇 초마다 죽는 거, 며칠마다 죽는 거, 이런 죽어나오는 세포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세포를 먹어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예요. 지금 말로 하면 미어원이죠. 미어원들이 대낮에 청소하는 거 봤어요? 새벽에 합니다. 다 잠자는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듯이 간도 우리가 잠잘 때에 세포를 만들고 우리 몸에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불빛이 흐릿하게라도 이렇게 우리 몸에 비친다. 그러면 대사작용을 멈춰버려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2시, 3시가 되더라까지 뭐 컴퓨터 하고 텔레비 보고 잠을 안 자요. 그렇게 해놓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간은 항상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절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에서는 모든 그 해독 역할을 하는데, 약을 먹으면 그 약도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2중고 3중고로 고통을 받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이상했을 때는 절대 한약이 됐든 양약이 됐든 먹으면 안 돼요. 잠을 푹 자면 돼요. 잠만 푹 자면 간은 건다요. 그 다음에 탄소는 어디로 가요? 비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비장으로 가서 호르몬을 만들면은 이 호르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갑상선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비 모양으로 된 갑상선이 있어요. 비장에서 만든 호르몬을 갑상선으로 보내면은 우리 명령 체계인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가 명령을 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니까 호르몬을 50g만 보내라. 우리 사람 같으면 전화로 다 하죠. 문서로 다 하죠. 그러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보낼 적에는 신경을 통해서 가죠. 신경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밝혔으니까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야만이 신경 전달이죠. 그러면은 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게 무릎이 아프니까 호르몬을 10g만 보내라 그랬는데, 도파민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거 보내라는 건지 보내지 말라는 건지 갑상선에서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면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갑상선 안에 호르몬이 뭉치다 보니까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저하증이 생기면은 몸에 살이 찝니다. 근데 또 도파민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명령하는 것을 10g만 보내라고 했는데 막 100g씩 보내가지고 이쪽도 100g, 이쪽도 100g 막 다 보냈어. 그럼 갑상선에 호르몬 물질이 싹 비어버렸어. 그러면 비장에서는 계속해서 만들어 보내는데 갑상선에서는 그 전달 체계가 안 되게 다 내보내버렸어. 그럼 텅 빈다니. 그러면 갑상선 항진증이 온다. 항진증이 오면 말라요. 사람이 말라요. 근데 도파민 물질이 많은 그 식품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밑장을 이렇게 이제 넘겨다 보시면은 옥수수, 뭐 녹두, 조, 토마토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것이 어떤 음식인가 하면 떫고 또 생내나고 또 뭐 흙내도 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버섯 종류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징어, 명태 이런 건 담백하죠. 담백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은 갑상선이 건강해가지고서 전달체계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먹어주고 뭐를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갑상선은 자기의 의지도 없이 그냥
뛰어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수술하죠? 네. 갑상 선생님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좀 많이 잡수세요. 네. 그 다음에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얘기하니까 알겠지만은 산소가 심장에서 혈액과 영양소를 세포까지 운반을 하는데 이 세포도 생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코끼리나 고래 이렇게 큰 생명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세포나 이런 작은 생명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미생물 이런 것은 항생제로 그냥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살생이지. 그래서 항생제를 잡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는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같이 공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가 혈액을 운반해가지고 서로 세포까지 가면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영양소를 태웁니다.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영양소를 산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이 이걸 태워요. 태워가지고서 발생되는 열이 우리 몸의 온도입니다. 자,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서로 영양소를 못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차가워져요. 맞죠? 자, 숨이 가슴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나머지는 10%밖에 단전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10%의 산소를 가지고 이 영양소를 태우면 열이 나겠어요? 절대 안 납니다. 산소가 풍부해야 열이 많이 납니다. 운동선수들이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순간적으로 뛰거나 할 때 호흡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네. 단전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 많은 호흡이. 그렇게 항상 운동선수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운동선수가 프로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단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실 때 남은 산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고 남은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네. 그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작용이 항산화 작용입니다. 근데 산소가 조금 남아있을 적에는 그 남아있는 산소가 우리 면역체계를 도와줘가지고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그럼 같이 백혈과 같이 싸워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활성산소, 즉 남은 산소가 많았을 적에는 이게 집단체제를 이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집단체제를 이루면은 지금 노조하고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를 공격해요? 우리의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의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효소작용이에요. 효소는 어디에 있느냐면 살아있는 생물, 즉 생식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기만 자꾸 먹고 운동선수들 보면은 순간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죠. 그 효소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도 안 되고 활성산소도 내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짧아져요.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좀 이해가 가셨으면은 자, 오늘부터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호흡을 하세요. 그것도 달리기를 하든지 산행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단전까지 내려오게끔만 하세요. 그래서 질소, 수소, 탄소, 산소의 그 양이
수분을 많이 축적이 될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약을 타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신경을 자극을 해요. 우리가 신경 안정제라고 그러죠. 신경 안정제. 그럼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신경이 어떻게 돼요? 둔화돼 버려요. 신경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아픈 걸 못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도파민 물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달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전달 체계가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약을 먹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아픈 것을 조금만 참으세요. 참을 때 어떻게 참아요? 호흡을 하세요. 지금같이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 통증도 아주 가라앉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가라앉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도 주먹이 먼저 나가지 말고 호흡을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가라앉습니다. 네,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네. 어찌됐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또 정신적인 건강 다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육체가 건강해야 생각도 건전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